많이 들어왔어? 이제 얘기해도 될까? 시작하겠습니다. 좀 뻘쭘하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GO에서 온라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을 맡고 있는 지사장 이호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본사에서 있는 저희 COO인 제프 밀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드리고 시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뒤에 이제 제가 제프 밀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를 통역을 해서 저희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프밀한테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i, Jeff. Let's start our webinar. Hi, Hogan. 안녕하세요. And many thanks for everyone for joining this very special session during what is obviously been a very difficult year for everyone all around the world. We're delighted to be able to host this event to show you sort of some of the latest developments of our amazing Mistika technology, which we've been having many customers all around the world using for many years with things like Mistika Ultima as a high-end turnkey system. So for example, we have the likes of Marvel making all their movies with Mistika, and people like NHK in Japan doing 8K production. So today's event is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Mistika VR and working with Mistika Boutique. We're very fortunate that our technology in VR basically has become the go-to solution. So anyone who wants to do stitching essentially uses Mistika VR all around the world. And we now have an amazing workflow with Mistika Boutique for finishing. So I am hoping you are going to really enjoy the session today. The technology you're going to see today has also been deployed at JICA in Jeonju City. So Hokan wi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amazing installation we have there for training. But I'm going to hand you over now to Hokan and Ji-Hung to basically show you the technology and the workflows, and hopefully you're going to enjoy what you see. So thanks very much again for joining the session. 감사합니다. Thank you, Jack, for your special welcoming speech to attendee in Korea. I think the Korea attendee are happy to listen to your voice in the Zoom. 제프 밀은 SGO에서 전체 운영을 맡고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마케팅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제프가 얘기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저희 세미나를 열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특히 미스티카 울티마라고 하는 하이 버전의 장비를 전 세계 커머셜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마블, NHK에서는 8K 실시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미스티카 VR하고 미스티카 부티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강지영 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 특히 뉴미디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티카 VR하고 미스티카 솔루션, 부티크 솔루션은 우리나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JVAR, 저희는 지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쪽에서 많은 시스템들을 인스톨레이션해서 교육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SGO는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에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VR 컨텐츠 제작 솔루션과 마스터, 특히 4K, 8K
칼라 그레이딩, 합성, 마스터 솔루션으로 이미 커머셜 시장에서는 리더로 많은 제작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마블이라든가 파크로드라든가 헐리우드의 유명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품일이 얘기한 대로 NHK에서는 이미 8K로 많은 제작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수한 성능을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JVR센터에서 VR 및 부티크 마스터 교육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벌써 14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다양한 정부 기관들하고 해서 이런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할 분은 SGO의 강지영 팀장이며, 현재 JVR에서 어떻게 이런 뉴미디어를 제작하고 어떻게 뉴미디어를 마스터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워크플로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본사 홈페이지하고 한국지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그리고 파트너사인 HPI 프로모션 내용도 한국지사 곧이에 소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기술 내용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강지영 팀장이 소개하는 중간중간 질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Q&A에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설명이 끝난 뒤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릴 시간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을 텐데, 이 이메일에 보내드린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소정의 HP의 도움으로 인해서 소정의 이런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이크하고 영상을 강지영 팀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지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지영 팀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미스티카 VR과 미스티카 부티크를 활용한 미스티카 마스터링 과정에 대해서 시연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미스티카 VR을 통해서 스티칭을 하고, 그리고 부티크로 가져와 마스터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미스티카 VR 빈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스티칭을 한 후에 부티크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VR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화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스, VR 소스를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처럼 빈 화면에 인스타로 촬영한 소스를 인스타로 촬영한 소스를 드래그해서 지금 보시는 클립 스택에 올려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터페이스의 메뉴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중에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클립을 임포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선택하셔서 두 번째 클립은 반드시 스토리보드에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클립 스틱에 가져와서 스티칭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번째 클립부터는 반드시 이 스토리보드로 임포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시퀀스를 가지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시퀀스를 로드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로드 시퀀스라는 메뉴를 클릭했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VRORG라는 시퀀스를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VR 소프트웨어를 찾아보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소스는 인스타로 촬영되어 있는 VR 소스들입니다. 인스타로 촬영되어 있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스티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 360 프로 칼리브레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스타 프로의 카메라의 모든 SK를 이 VR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 클릭 한 번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카메라들한테도 통하는 방법인데요. 미스티카 VR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 프리셋 파일을 직접 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른쪽을 클릭해서 로드 프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프리셋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용화된 VR 카메라의 모든 리그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미리 프리셋 파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스티칭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는 인스타로 촬영이 되었고요. 레졸루션은 3840, 216, 2880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 360 프로2, 3840, 2880이라는 프리셋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로 처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카메라 프리셋을 적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제가 3번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인스타 프로2나 타이탄 같은 카메라는 레코딩이 될 때 프로젝트 파일이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타이탄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촬영했을 경우 이렇게 PRJ 프로젝트 파일이 같이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도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칭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컷에서는요. 스티칭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칼리브레이트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결과값이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다양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결과값이 좋은 거를 기본 베이스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스티칭 데이터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포지션 기능을 이용해서 improve offset, 그래서 offset 데이터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 버튼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 이상의 결과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improve offset을 하게 되면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온라인을 잡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앵글 버튼, improve 앵글 버튼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각각 렌즈의 각도, 앵글도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 렌즈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오버레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사이에 서로 각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패더 값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오버레이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미스티카에서 가지고 있는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엣지 부분이 부드럽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오프를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엣지가 하나의 연속적인 데이터로 보일 수 있게끔 보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1차적으로 스티칭도 하고 포지션과 앵글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작업자가 수동으로 이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수직과 수평, 영상의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특히나 HMD를 끼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보고 있는 화면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 위치하는 그 피사체를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중앙으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고요.
또한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피사체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90도 각도를 맞춰주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수평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HMD를 띄고 보았을 때 가장 안정적인 화면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티칭도 하고 포지션에 대한 얼라이먼트도 하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로 엣지 부분도 정리를 하고 제가 컨트롤과 알트 버튼을 눌러서 피사체의 위치도 제대로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 카메라를 통해서 기본적인 색 보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루미너스 값으로 3개의 밝기를 보정하실 수 있고 또한 색온도를 가지고 따뜻한 느낌 또 차가운 느낌으로도 연출을 쉽게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틴트 기능인데요. 이게 마젠타 느낌을 주고 싶다. 아니면 사이언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틴트 느낌으로 그림값을 주고 싶다 하면 이 틴트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타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트인데요. 다음 컷을 통해서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컷은요, 저희가 기존에 이미 설계해 놓은 카메라 프리셋을 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종이 인스타였고요. 이 해상도는 3840-1920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프리셋 중에서 3840-1920으로 되어 있는 앞에 있는 게 기종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해상도입니다. 렌즈 해상도. 그래서 3840-1920으로 되어 있는 해상도인 이 프리셋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스티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본적인 스티칭 데이터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로드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몇 가지 더 있었죠. 뭐였냐면 포지션 버튼을 통해서 옵셋과 앵글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거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을 눌러서 위치 값을 좀 보정했고요. 또 앵글 버튼을 눌러서 각도를 좀 보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까운 부분일수록 제가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하게 되면 약간 어그러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가 좀 각도가 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카메라 가까운 곳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연속적인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미스티카 VR에서 제공하고 있는 엣지 포인트를 추가하셔서 이 부분을 보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들별로 각각이 촬영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값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마이크에 있는 부분은 카메라 1번과 카메라 6번이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메라 1번이 촬영한 소스로만 쓸게 라고 하는 것이 엣지 포인트인데요. 그 엣지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엣지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엣지 포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경계 부분을 자, 다음에는 엣지 포인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기능은요. 스타빌라이제이션 기능입니다. 이것은 인스타 1X로 촬영한 드론 소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 1X로 촬영했기 때문에 화면이 180도, 180도 두 개의 렌즈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로드 프리셋 데이터를 열어서 우리 이 카메라에 맞는 1X로 촬영한 해상도 2880 해상도의 프리셋 파일을 열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1X로 촬영했고 미니 드론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떨림이 심한 영상인데요. 이 위치를 잡아놓고 좀 가깝게 찍은 영상을 잡아놓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Alt 버튼을 누르고 또 약간 겹치는 부분은 옵셋, 옵티컬 데이터를 적용해서 조금 깔끔한 스티칭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여기부터 제가 약 200프레임 정도만 시간 관계상 500, 1100프레임까지만 인아웃을 잡아서 이 구간만 스타빌라이제이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아웃 점 잡은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 네, 화면이 하단에 있는 화면이 상당히 울렁울렁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드론으로 촬영되어 있는 소스들은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빌라이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아웃 점을 잡으시고 스타빌라이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미스티카 스스로 각각 키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요. 요 피치 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부분들을 스타빌라이제이션을 잡아주는 기능이 바로 이 스타빌라이즈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타빌라이제이션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움직임이 있지만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움직임이 적게 안정적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드론은 움직이지 않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드론의 그림이 움직이고 아래 부분이 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가벼운 드론과 원엑스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스타빌라이제이션을 하시면 조금 안정적인 영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기능은 스테레오 3D VR에 대한 얼라이먼트 잡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는요, 우선 프리셋을 로드해서 1차적인 스티칭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캠으로 찍은 소스이고요. 지금처럼 Z캠으로 찍고 2432로 촬영되어 있는 소스를 저희가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주가로 촬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아이주가로 촬영한 카메라 소스였고요. 180도로 촬영한 소스이고 해상도는 2432, 2432로 촬영한 이 프리셋을 로드해서 1차적으로 스티칭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와 라이트가 겹쳐서 오버레이 돼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경우 스테레오 3D로 촬영한 경우에는 수직을 정확하게 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각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의 얼라인을 잡아주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메뉴 중에서 하단바 중에서 솔로 모드를 켜시게 되면 각각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를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동그란 원형 안에 이 그림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L, R 각각 클립들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원 안으로 모든 피사체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레프트는요, 어느 정도 안에 들어왔는데 라이트에서 찍은 렌즈는 많이 벗어나 있죠. 이 부분을 움직여서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정확하게 원 안으로 피사체가 위치할 수 있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프로브 옵셋과 또 임프로브 앵글을 통해서 각각 축이 벗어난 부분을 잡아주시면 추후에 별도의 축을 만지지 않아도 180도 스테레오 3D 영상을 잘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LR과 LR의 컨버전스라고 하죠. 거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뷰잉 모드를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격차가 생긴다는 거는 여기 격차가 많이 생길수록 입체감이 더 크고요. 격차감이 없는 곳에서는 일반 스크린 모드처럼 깨끗한 0점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쪽에 축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축을 먼저 잡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레프트 앤 라이트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쪽 라인을 보면 축이 달라서 여기는 레드 좌측 그림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우측 그림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얼라이먼트를 잡기 위해서 스테레오 3D에서는 보시는 얼라인이라는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축을 잡고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각각 위치의 축을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에서도 이 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레프트 앤 라이트가 딱 정확하게 0점 세팅이 되어 있어야
중앙이 어지럽지 않게 축을 잘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난 다음에는 좌측과 우측의 수평을 가지고 거리감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지금 제가 시스템이 좀 중간중간에 홀딩이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이렇게 중심의 축이 맞아졌으면 저희가 컨버전스라고 하죠.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이 얼마만큼 입체감을 주는지에 대한 수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가운데에서 입체감을 주고 왼쪽 멀리 있는 것에서는 스크린에 0점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호리즌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자, 왼쪽과 좌안과 우안이 이렇게 한 점으로 겹치게끔 호리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컨트롤과 알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호리진에 대한 메뉴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아까와 다르게 왼쪽과 오른쪽에 레프트 앤 라이트가 한 점으로 뭉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얼라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움직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 또한 정확하게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사이언색과 레드색이 한 점으로 맞춰진 것이 우리가 얼라인을 잡았다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서도 저희가 호리즌 값을 이용해서 좀 위치를 잡아주고요. 여기 틀어져 있는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한 점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ER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 축도 잘 맞아져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 두 분의 위치, 시야각만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LR로 분리되어서 촬영된 것들은 호리진으로 작업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컨버전스로 작업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이렇게 컨버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6번 카메라처럼 각각 카메라 렌즈의 스테레오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각각 스테레오 3D 그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스테레오 모드로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도 LR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럴 경우에는 Shift 버튼을 눌러서 이때는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안과 우안의 축을 맞춰주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같이 아이조가처럼 이렇게 레프트 앤 라이트가 별도로 촬영되어 있는 경우는 호리즌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VR 메뉴를 통해서 스티칭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스티칭이 다 하고 나면 이 파일들을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붓디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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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간중간에 자꾸 렉이 걸리네요. 이게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경우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서 변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선 그래도 준비한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아까 인스타로 촬영되어 있던 소스를 스티칭이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렌더 버튼을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모든 샷을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파일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VR 콘텐츠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엔비디아 무비부터 다양한 코덱 HEVC까지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퀵타임 프로레즈 포맷을 제공하고 코덱도 실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는 HQ부터 더 상위 버전인 444까지 모두 하이 퀄리티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시퀀스도 출력하실 수 있어서 후반 그 3D 영상까지 합성을 하기 위해서 EXR 파일까지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MP4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인젝트 메타데이터도 삽입하실 수가 있어서 출력하자마자 바로 유튜브 같은 데서 업로드 하시게 되면 VR 모드로 직접 확인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VR에서 작업한 것을 이제 부티크로 가지고 오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미스티카 부티크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VR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VR에 스티칭을 하고 항상 출력을 하신 다음에 외부 편집기로 가서 또 편집을 하다가 또 스티칭이 잘못되면 다시 VR로 와서 스티칭을 해서 또 렌더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과정으로 VR 마스터링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티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별도의 클립으로 출력하지 않아도 바로 프로젝트로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 과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디어에서 부티크에서 아까 작업했던 소스가 SGO 온라인 세미나였는데요. 제가 아까 저장한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세미나의 VR ORG2라는 VR ENV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동일하게 지금 미스티카 부티크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티크의 시퀀스 확장자는 ENV이고요. VR의 시퀀스 확장자는 VR ENV입니다. 자, 이 화면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모든 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임포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색보정, 컷, 합성 모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보여드릴 새로운 기능은 뭐냐면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촬영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 촬영본이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 각각 카메라 렌즈를 게더링을 하셔서 컷별로 소스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미스티카 VR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 360 프로트 아까 보셨던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이렇게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불러드렸고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타임라인에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촬영되어 있는 1번 카메라의 모든 컷을 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찍었던 카메라를 소스 정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부티크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해상도는요. 1920, 1080으로 1920, 960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퍼포먼스 때문에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부티크에서 해상도를 어떻게 잡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미스티카 컴퓨터 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스티카 VR에서는 처음 제가 시퀀스를 만들어 나갈 때 그 해상도를 정할 수 있는데 미스티카 부티크는 이 해상도를 정하는 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프리셋 이 리스트를 클릭을 해보면 위에 팩토리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16대9 사이즈는 2D 영상이고요. VR 해상도는 2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VR 해상도는 별도로 아래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해상도로 선택하셔서 오픈을 하시고 프레임 레이트는 마스터 폼에서 설정을 해주십니다. 저는 현재 1920, 960에 29.97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59.94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프레임 레이트를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지금처럼 미스티카를 부티크를 로드하게 되면 해당되는 해상도로 변하게 되고요. 이게 로드하고 소스로 불러오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각각 1번부터 6번까지 각각 촬영되어 있는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려놓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선택하셔서 카메라의 얼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얼라인 버튼을 이용해서 맨 첫째 그 위치로 시작점을 다 맞춰주면 지금처럼 6개의 카메라 렌즈를 수직으로 대여를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미스티카 V를 했던 스티칭 작업을 또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요. FX 탭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은 타임 스페이스로 모든 클립들을 놓고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타임 스페이스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메뉴 창인데요. 에디트는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창, FX는 각종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 창이 되겠습니다. 아웃풋은 저희가 클립을 출력할 수 있는 창이고요. 자,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 주진 못하겠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FX 탭에 있는 VR 스티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이렇게 VR 스티치라는 노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VR 스티치를 클릭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비주얼 에디트 창이 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 스티치 메뉴는 아까 선보여드린 미스티카 VR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저희는 카메라 6개의 데이터를 스티칭할 수 있는 데이터를 로드해야 되는데요. 유즈 인스타 360 프로 칼리브레이트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티칭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까는 스티칭이 상당히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이러지? 그 이유는요. 지금 각각 클립의 해상도가 프로젝트 해상도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소스는 1.3대 1로 촬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 소스는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스티칭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부티크에서 하실 경우에는 부티크는 일반 16대9 영상과 VR 2대1 영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율이 프로젝트로 맞춰지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클립의 리저트 사이즈를 인풋 사이즈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클립을 리절트 사이즈를 인풋으로 바꿔놨으면 다른 클립에서도 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프로퍼게이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클립의 사이즈를 인풋으로 바꿨고요. 다른 클립에도 모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프로퍼게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모든 오브젝트에 퍼폼 복사 붙여넣기를 수행하라. 그러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전체 다 할 거니? 라는 경고창이 뜨면서 그렇게나 진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클립들은 지금처럼 원래 프로젝트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되어 있다가 모두 오리지널 인풋 사이즈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VR 모드로 들어가서 제가 유즈 인스타 프로 칼리브레이트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자, 클릭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VR 스티치 메뉴에서 본 것처럼 나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옵티컬 플로우들 많이 쓰시죠. 옵티컬 플로우를 메뉴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 메뉴에 그 메뉴가 있습니다. 옵티컬 메뉴가 컴포즈 모드에 있고요. 여기서 옵티컬 플로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오버레이 되어 있던 이렇게 오버레이 되었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VR 스티치를 작업을 끝냈으면 이 데이터를 나머지 클립에 복사해 줄 텐데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만 전체 선택하시고 이 데이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모든 클립에 VR 스티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각각 VR 스티치 메뉴가 각각 6개의 클립을 다 감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물망을 아래까지 내려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전체 노드를 락을 거시고 아래로 쭉 당기시면 지금처럼 그물을 수직으로 되어 있는 클립에 모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른쪽에 스티칭의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각각 부티크에 스티칭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은 뭐였냐면 편집입니다. 근데 편집 작업을 VR 여기 부티크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편집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 스티칭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 프록시 파일을 별도로 굽습니다. 그리고 컨펌을 해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D 작업에서는 각각 카메라의 타임 네임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VR로 촬영되어 있는 것 타임 네임은 모든 클립들이 다 오리지널 1, 2, 오리지널 1, 2, 3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컨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 전체 데이터를 인아웃점을 잡고 아웃풋을 내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프록시라는 이름으로 프록시 렌더라는 이름으로 제가 렌더 이름으로 설정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테임 네임으로 익스포트를 하시죠. 근데 저는 렌더 네임으로 해서 새로운 저만의 프록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렌더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컷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소스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엣지 싱글이 아니고 타임 코드 모드로 렌더링을 이 포그라운드 버튼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렌더링된 결과값이 지금 위에 보시는 것 같은 클립입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각 클립들은 이제 각각 이름을 갖죠. 0, 1, 2 각각의 클립의 어트리뷰트로 보면 새로운 자기만의 네임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컨펌을 할까요? XML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외부에서 XML 파일을 한번 로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록시 파일을 가지고 외부의 편집 소스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이후에 XML 파일을 내보내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에디트 XML 파일과 같은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 파일을 인터페이스에 대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컨펌을 할 수 있는 소송창이 나옵니다. 자, 미리 제가 모든 소스들을 임포트해 놓았다면 그냥 퍼폼 수행 버튼만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으로 모든 커팅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퍼폼을 해서 갖고 온 데이터를 여기에 미리 올려놓았습니다. 링크를 걸고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올려놓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VR로 촬영한 소스와 2D로 촬영한 소스를 별도로 타임라인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VR로 촬영되어 있는 소스와 2D 소스를 좀 분리를 하고 VR로 촬영한 소스는 다 위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선택한 스티칭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선택하겠는데요. 이 방법은요. 커팅되어 있는 소스, 원본 소스를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도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편집이 잘못되면, 아니면 편집이 잘못되지 않고 스티칭이 잘못되면 스티칭 데이터를 다시 출력해서 편집팀에 넘겨서 편집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늘 하셨는데요. 미스티카에서는 이렇게 편집점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전체 컨트롤 C 눌러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같은 프록시를 쓰고 있는 파일을 선택하셔서 매치 앤 페이스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내가 현재 타임코드 랭지를 다 맞춰주고 그리고 모든 이펙트들은 위에 올려줘. 이 메뉴를 선택해서 페이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 클립 밑에 있었던 원본 클립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는 절대 이 VR 스티치가 가지고 있는 테임 네임이 아닙니다. 같이 쓰고 있는 프록시 렌더 타입을 알아서 똑같이 이 클립과 이 클립이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치해서 페이스트를 해주는 거라 꼭 반드시 원본에도 프록시 렌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편집 데이터에서도 같은 프록시 렌더 테이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매치 앤 페이스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 색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컬러 그레이드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색 보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 소스에서 밝기, 그 다음에 채도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클립의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밝은 영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영역의 부분들도 다 리커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밴드를 이용해서 미드톤에 있는 세츄레이션만 올리실 수도 있고요. 픽스드 메뉴를 통해서 자, 레드 부분, 각각의 채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를 하게 되면 원본의 채도를 이런 식으로 살려낼 수 있는 작업을 컬러 그레이딩에서 할 수 있고요. 이 색 보정에 대한 거는 내일 준비한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편집팀에서 2D 소스가 같이 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레이어 3번과 레이어 2번은 2D 소스인데 허전에 있는 360의 허전에 있는 허전한 부분을 VR 스티치의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VR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여서요. 배치를 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모드를 VR 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심심했던 360 그림 안에 제가 2D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채워 넣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메뉴는 미스티가 가지고 있는 VR 스티치, PCI 모드를 적용했을 때, 2D에 적용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로고도 마찬가지로 VR 스티치를 데이터를 입혀서 원래 가지고 있던 PCI를 지금처럼 플래닛 모드로 바꾸게 되면 하단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고요. 이 부분을 포커스 랭스를 줌인 줌아웃해서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2D 데이터고요. VR 스티치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VR 스페어 환경 안에 모두 위치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막 작업 같은 경우에도요. 스티치 데이터를 입혀서 VR 환경 안에서 VR 텍스트 모드와 같이 PCI를 적용해서 입히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기능은 합성과 VR 스티치 기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영상들 자체가 다 3835 촬영되어 있는 상당히 무거운 소스였고 지금 이 세션 자체를 제가 랩탑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 컬러 그레이드, 오늘 색 보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내일 세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질문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메일에 첨부해드린 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HP에서 준비해 주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멀티렌더 작업하는 거요. 멀티렌더 부티크 오디오 작업 지원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디오는 오디오 레벨 정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작업만 가능하고요. 좀 전문적인 오디오 작업은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배치 렌더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진행할 때 프리셋 미리 조정하고 영상들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네. 어떻게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자, 프록시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정이 복잡해서 스티칭이 끝나고 렌더하고 다시 편집하고 또 스티칭 잘못되면 스티칭 팀에서 다시 스티칭해서 다시 편집팀에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프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린 소스는 각각 인스타로 촬영되어 있는 거를 VR 스티칭을 했고요. 각각 VR 스티칭을 했고 그 위에 이 파일은 없었습니다. 이 파일은 없었는데 제가 그 파일을 만들어 준 거는요.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대부분 프록시 파일은 편집팀에서 편안하게 정속으로 그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퍼포먼스에 상관하지 않고 원활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걸 우리 프록시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파일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가리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인아웃을 잡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코덱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퀵타임 무비나 엔비디아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미스티카는 상당히 퀵타임 프로레즈의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퀵타임 무비의 프로레즈 MOV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제가 프로젝트 해상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29.97로 작업한 걸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옵션 창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또 밑에 보면 타겟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를 테임 네임으로 하게 되면 각각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클립이 가지고 있는 네임으로 출력이 됩니다. 물론 2D 영상에서는 반드시 테임 네임으로 프록시 파일을 만드셔야 되죠. 하지만 저희는 새로 카메라의 원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렌더 네임으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렌더 네임은요. 제가 오른쪽에 렌더 네임으로 정해놓은 이거를 따라가는 건데요. 저는 프록시 렌더라는 이름으로 정해서 바이 타임 코드 버튼을 눌러 포그라운드 렌더를 클릭하면 오른 위에와 같은 화면을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록시 렌더라는 이름의 순서 그대로 프록시 원본 파일을 만드는 거죠. 자, 출력 경로는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보시면 하단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록시 렌더 파일을 가지고 편집팀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XML 파일을 주죠. XML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본 파일이 없이 이렇게 레이어 3개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2D 영상은 어차피 링크가 동일 소스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VR 소스는 원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프록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서 쓴 소스와 여기서 썼던 프록시 렌더라는 이름과 내가 갖다 붙일 이 렌더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요, 컨트롤 C를 하고 여기에 꼭 컨트롤 V가 아니고 매치 앤 페이스트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선택하시고 매치 앤 페이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어떻게 매치해 줄까라는 옵션 창이 납니다. 자, 원본 길이를 지금 편집점에 그대로 맞춰줘. 매치 타임 코드 랭지 이 길이대로 똑같이 맞춰줘. 원본도. 그리고 모든 길이들은 원본 그 위에 아니면 위에 어펜드 올려줘라는 내용이고요. 페이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가이드가 되어서 하단에 있었던 원본 소스들이 그대로 따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프록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VR 데이터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하시는 포지셔닝을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스티칭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작업을 하시면 원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또 배치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자, 멀티 렌더 말씀드렸고요. 자, 배치 렌더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네, 여기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렌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택하셔서 아웃풋에 있는 상태에서 렌더 엔진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배치 렌더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해서 따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지금 컴퓨터 창에 보시면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 배치 렌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부티크에선 제공하지 않고
리눅스 버전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 타임라인에 올려져 있는 것들은 바이 타임 코드를 통해서 클립을 멀티로 렌더링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 번에 동시에 그 렌더 큐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렌더 큐라는 거는 다양한 여러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티카 V에서 피사체가 움직여 스티칭이 어그러지면 예, 키프레임으로 작업해야 됩니다. 키프레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키프레임은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Add Keyframe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온라인을 잡고 Add Keyframe 누르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녹색으로 키프레임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중간으로 갔는데 이 녀석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위치로 올라가서 다시 각도를 잡으시고 네, 위치를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반드시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아웃풋 카메라에서 Add 키프레임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키프레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